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1화에 이어 전라북도 정읍시에 거주하시는 60대 후반의 남성 나우분의 젊은 날부터 즐겼던 화투로 포커 도박을 통해 화려했고 짜릿한 승부로 바쳐버린 인생의 회고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회고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참된 의미와 소중한 가치를 찾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앞으로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거듭 부탁 말씀 올리면서 2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난 세상에서 운이 제일 좋은 사람이야. 며칠이 지났을까? 거래처 사장님의 권유였다. 재미 좀 봤다. 그 말에 주변에서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동지가 돼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말로 꺼내지 않은 목적지를 향해 차를 몰았다. 도심 외곽, 약속된 장소, 각자 차를 세워두고 이미 도착해 있던 봉고차에 몸을 실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 돌아가고 싶다 해도 못 돌아가겠는데? 시동이 걸리고 차창밖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웃는 사람도 없었다. 묘하게 등골이 서늘해졌다. 산길은 구불거렸고 시간 감각은 흐려졌다. 40여 분쯤 달렸을까? 도착한 곳엔 수련원 같은 건물이 하나 서 있었다. 사람을 가르치거나 치유하는 곳처럼 보였지만 그날 그곳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용도였다. 우리는 1층 강당 같은 공간으로 안내됐다. 100명은 좋게 앉을 수 있을 넓이였다. 입구에선 화장을 진하게 한 중년의 아낙네들이 물을 끓이며 믹스커피를 타고 있었다. 담배를 찾는 사람에겐 담배 한 갑씩을 건네주기도 했다. 그 모습, 괜히 마음이 놓였다. 그래, 생각보다 조직적이네. 막장까진 아니겠지. 거래처 사장님들과 진하게 탄 믹스커피를 마시며 잠시 긴장을 푸는 사이 봉고차는 계속 도착했다. 사람들은 익숙한 얼굴처럼 커피 이모들과 인사를 나누며 들어왔고 금세 남녀 60여 명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떠들썩했지만 어딘가 숨막히는 기운이 깔려 있었다. 도리짓고 땡. 이 판에 주최 측을 창고, 패를 돌리는 일을 마개라고 불렀다. 마개 옆에서 큰 돈을 걸고 가평패로 승부를 보는 사람은 총,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 마개와 총을 상대로 맞서는 쪽은 찍새라고 했다. 이름부터 이미 사람을 가볍게 만드는 판이었다. 마개, 화투 20장을 섞었다. 그 손놀림은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그리고 마개 본인부터 찍새들이 배팅할 수 있는 세 곳에 5장씩 패를 돌렸다. 파, 파, 파. 그 소리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가슴 안쪽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찍새들은 자신이 선택한 곳에 돈을 던지듯 올렸다. 받은 5장 중 먼저 3장의 화투패 숫자를 합산하여 10 또는 20을 만들고 남은 2장으로 샷다. 땡보기를 한다. 숫자가 같으면 마개가 승리한다. 규칙은 단순했지만 판은 그렇지 않았다. 패를 고르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선택 하나가 돈의 반향을 바꿨다. 처음엔 도망치듯 관망했다. 솔직히 겁이 났다. 하지만 몇 판을 지켜보는 사이 눈이 트였다. 마개의 손버릇, 패를 내려놓는 순서, 미묘한 눈빛 변화 보인다. 이건 그냥 운이 아니다. 나를 포함해 거래처 사장님들 역시 배팅을 얕게 하며 판의 흐름을 읽으려 애썼다. 그 사이에도 누군가는 끝없이 큰 돈을 걸었고 먹고 죽고를 반복했다. 누군가는 욕설을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이 비정상적인 분위기에 적응해갔다. 처음 판마다 10만 원, 2번 먹고 1번 죽었다. 그 다음엔 20만 원. 내 옆에 앉은 진한 향수 냄새의 여인이 있었다. 이상할 만큼 그 여인은 계속 먹고 있었다. 나는 그 여인이 배팅한 곳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 여인과 눈이 마주치기라도 하면 눈으로 인사하듯 배팅을 지속하였다. 패가 맞아 떨어질 때마다 시드가 쌓였다. 내 앞에는 눈에 보이게 돈의 탑이 만들어졌다. 같이 갔던 사장님들도 그걸 보더니 슬그머니 따라왔다. 승, 또 승, 또 승. 하나 둘, 식새들이 오링을 당하고 자리를 털었다. 우리는 남은 쪽이었다. 승자였던 것이다. 3시간쯤 지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돈을 잃고 주최 측에 교통비 명목으로 몇 푼을 받아주고 돌아갈 준비를 했다. 패장 분위기였다.
그때 누군가 나를 힐끗 봤다. 그 시선이 기분 나쁘지 않았다. 무섭지도 않았다. 살아있다는 느낌. 머리가 맑아지고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그날 산을 내려오며 내 주머니는 묵직했고 마음은 비현실적으로 가벼웠다.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고 세상 모든 걸 손에 쥔 것 같았다. 하지만 몰랐다. 이 판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산은 사람을 한 번만 부르지 않는다는 걸. 산에서 내려오는 길. 아무도 크게 말을 하지 않았다. 가짜 품에 든 돈의 무게만 묵묵히 느끼고 있는 듯했다. 차가 심해 불빛을 다시 만났을 때 갑자기 현실이 몰려왔다. 집, 아내, 아이들, 그리고 내일 출근해야 할 회사. 이건 아니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우고 한동안 내리지 못했다. 주머니 곳곳에 넣어둔 지폐 뭉치를 꺼내 펼쳐 올려보았다. 이 정도 돈이면 몇 달은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생각 다음에 바로 이런 생각이 따라왔다. 나 오늘 진짜 실력으로 딴 거잖아. 잠자리에 들었지만 머리는 더 또렷해졌다. 마개의 손놀림, 패가 돌아가던 순서, 마지막에 땡이 붙던 장면, 심장, 그때의 리듬을 다시 기억해냈다. 딱 한 번만 더 가서 확인만 해보자. 내 실력이 맞는지. 그건 변명이었다. 너무 그럴듯했다. 며칠 뒤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해냈다. 마지막이다. 오늘만이다. 이번엔 크게 하나만 먹고 나오자. 그렇게 나는 다시 산으로 향했다. 두 번째 산, 첫 번째보다 훨씬 나직었다. 봉고차, 구불진 길. 그 건물, 처음 왔을 때의 두려움은 사라져 있었다. 됐어. 이제 판이 보이잖아. 이번 판에 앉자마자 큰 돈이 오갔다. 주식 차트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숫자들. 도리짓고 땡, 마개, 총, 찍새, 유머 하나하나가 이제는 내 세계의 언어처럼 느껴졌다. 척판, 작게 걸었다. 확인용이었다. 먹었다. 두 번째 판, 금액을 2배로 늘렸다. 또 먹었다. 주변에서 힐끗 시선이 느껴졌다. 마개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 봐. 얘네도 긴장하잖아. 그날 나는 마개를 상대로 계속 이겨나갔다. 찢는 것도 맞고 땡도 붙고 총이 죽을 때마다 돈은 내 앞에 쌓이고 있었다. 돈다발, 탁자 위로 밀려오는 소리. 그 소리 나를 취하게 만들었다. 손이 떨릴 법도 한데 이상하게 안정됐다. 이건 운이 아니라 지금의 컨디션이다. 판이 커졌다. 내 배팅은 이제 웬만한 찍새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어느새 나는 그곳에서 흔히 말하는 찍새가 아니라 배팅이 아주 큰 사람을 일컫는 대방 찍새라 불리우는 듯한 소리가 귓전에 들려왔다. 저 양반 진짜 장난 아닌데. 누군가 낮게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나와 눈이라도 마주치는 사람들은 아주 친한 사이인 것처럼 눈인사를 건네오기도 했다. 그렇게 판이 이어지다. 마지막으로 건 판에서 나는 판돈을 크게 한 번 더 올렸다. 속으로 욕이 나올 만큼 큰 금액이었다. 베르지였다. 숫자는 같았다. 순간 숨이 멎었다. 끝보기 숫자가 같으면 마개가 이기는 거잖아. 마지막 남은 2장. 찼다.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내 인생의 과거와 미래가 한꺼번에 겹쳐 보였다. 그리고 패가 뒤집혔다. 마개는 7끝, 나는 8끝. 승리다. 마개 쪽에서 조용한 욕설이 흘러나왔다. 탁자 위 돈이 쓸려오듯 이동했다. 그 순간 나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너무 컸다. 말 그대로 엄청난 돈이었다. 머릿속에서 소리가 났다. 됐다. 이제 정말 됐다. 산을 내려오는 길.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회사? 은퇴? 노후? 그날 밤만큼은 그 모든 게 의미 없어 보였다. 나는 그렇게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다시 산으로 갔고 가장 크게 이겼고 그래서 가장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었다라고 회상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난 절대 지지 않아. 나에게는 승리뿐이야. 흥미롭고 파란만장했던 3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옵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혼의 촛불이었습니다.